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제 단기 매매 고수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지표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은요,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단타 이제 눌림목 성공하기 위해서 잘 쓰는 그런 지표 중에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 이제 고수들이 20명 정도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매수세의 결집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매매 확률이 좋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보나치 종족대를 이용한 그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지와 저항, 파동, 패턴, 보조지표 이런 식으로 기술적 지표를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속합니다. 파동편이요. 엘리엇 파동과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나오는 이런 피보나치 개념 있잖아요. 피보나치 개념. 이 피보나치 개념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만드리는데, 피보나치 즉 조정대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요, 이 주식 매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수렴과 확산을 이용한 돌파와 눌림, 이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 모두 기법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박스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수렴했던 주가가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확산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한다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접어들면서요, 이제 이 눌림 구간에서 이제 매매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에서,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했다 치면 이렇게 다시 한번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낙폭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격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은요,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 추세 접어드는 종목들을 눌림으로 공략하고, 나중에 상승 추세가 끝나고 떨어지면요, 이제 이격을 이용한 낙폭 매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 돌파와 눌림과 이격 이런 매매들이요, 비단 일봉뿐만이 아니라요, 분봉에서도 잘 나타나는 흐름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눌림입니다. 이 눌림이 이제 일봉에서도 눌림을 공략해 볼 수 있고, 분봉에서도 눌림을 공략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배울 거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용한 눌림목 그 기법이에요. 피보나치 라인을 이용한요. 제가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하기 앞서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가한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시장에서 핫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종목 성적평에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당일 핫한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를요,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9시에서 9시 한 20분 사이에요. 이때 오늘 강한 종목들을 잘 선정하는 그런 선정을 해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놓냐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제 공략해 볼 수 있었던 주도 섹터 오전장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반도체, 이제 하반기 신규 선전장 이렇게 있었어요. 네 섹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개인적으로 오전장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 두 가지 섹터였어요. 보시면요, 이 대장주가 히림이었고, 이제 재건에서는 이제 부대장이 삼부토건, 네옴시티에서는 부대장이 한미글로벌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종목 선정 그 관심 종목을 뽑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능숙하게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종목 성적편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 살펴보고 잠깐 내려가 볼게요. 중요한 거, 오늘 핵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이게 아니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골랐잖아요. 이거를 골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파할 때 이제 대장주를 돌파할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왜 돌파라고 제가 설명했는지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피보나치 보면서요. 이렇게 1차 상승하고 나서 2차 조정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1차 조정받고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제 상한가한 모습이 보이시죠? 히림이요. 저는 이거를 재건으로 봤었는데, 이게 예전에 재건이나 네옴시티 둘 다 엮이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걸 살펴보세요. 이 선 있잖아요. 이 피보나치 1선인데요. 이 녹색, 약간 얇은 녹색 선 있잖아요.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우선 체크해 볼게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 녹색 보이시죠? 이거요. 이거를 잘 보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요. 그걸 우선 잘 체크해 보시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 강력한 돌파 후에 가격 조정이 올 때 있지요. 그때 확률 높은 지지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할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포착을 빨리 했다면요, 이제 돌파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요. 이제 돌파를 놓쳤다면 눌림으로. 제가 이제 3부 토큰을 오전장에 1등주로 파악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재건 1등주로 파악했는데 왜 그랬는지도 같이 뒤에서 설명드려볼 텐데,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돌파도 골드하게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을 하려다가 좀 못 잡히고 여기서 좀 공략을 했는데, 뒤에서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공략했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개 살펴봤어요. 당일 종목 선정을 끝냈다면요, 이제 강한 종목을 돌파 매매로 공략해 볼 수 있고, 그쵸? 돌파 매매가 이제 놓쳤다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파 이렇게 하는 걸 놓쳤다면 눌림이 올 때 눌림으로 조정해서 매수하고 다시 이렇게 돌파가 올 때 던지는, 그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서 사고 이렇게 올라갈 때 던지는 이런 눌림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할 부분이 이 눌림 매매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장전에 항상 이슈를 체크를 해요. 오늘 핫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뉴스를 다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게 수급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반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관종을 해놓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 섹터였어요. 제가 3부 토큰을 평소 때 이제 재건에서도 1등주 역할을 많이 했거든, 최근에요. 초기에는 데모였는데 요즘에는 3부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제 3부 토큰을 관심을 주다가 원하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길래 제가 공략을 해봤던 겁니다. 예, 잠시만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관련 테마주 중 과거 끼 있는 대장주 후보 위주로요,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수급이 반영이 될 때, 그다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제가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관심을 이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 네옴시티라는 재건이 좀 강력하게 상승했는데, 그 중에 이제 재건 섹터 중에 이 3부 토큰을 제가 공략했던 겁니다, 장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히림이라는 게 대장주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추가로 공략했는데, 그 공략하는 관점을요, 밑에서 피보나치 라인과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 토큰 기준으로 제가 60일선 테마선 돌파 구간에 돌파 이후 첫 눌리 구간을 맥점을 공략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진한 색깔 있잖아요. 이 진한 색깔 기준으로 제 테마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요. 이 진한 색깔 기준으로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제 확산이 나와요. 아까 수렴과 확산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싶더니 무너져요. 그럼 이게 저항으로 또 이제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테마선이요. 지지가 됐다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작용하고. 근데 오늘 3부 토큰이 이거를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수렴 이후요, 또 확산하려는 그런, 위로 확산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여가지고, 또 아까 장전 이슈도 있고 해서, 이게 오늘 어저께 배운 디마크 고가 있잖아요. 디마크 고가 지지 잘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를 오늘 제대로 좀 배울 거예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설명할 건데,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엇 파동은요, 예전에 과거 책에 여기 보시면은요, 과거에 이렇게 많이 설명했어요. 엄청 많이. 그쵸? 진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좀 길게 설명했는데, 보시면 제가 핵심, 오늘 이 부분을 다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잠깐 갖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거는요, 이게 보세요. 상승 1파, 조정 파동, 그리고 상승 3파, 4파, 5파, 그리고 A파, B파, C파 이렇게 간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런 N자형 파동이요. 그쵸? N자형 파동이 나올 때 이 반등 구간, 이 상승 추세수 이 반등 구간 있잖아요. 이 조정 파동에서 나오는 그런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파동의 폭 있잖아요. 이 파동의 폭과요. 이 파동의 폭과 이 조정받는 파동의 폭과요. 이 파동의 길이 있잖아요. 그쵸? 파동의 폭과 이 파동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파동의 폭과 길이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분봉상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원래는 이제 일봉상으로도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나중에 있을 텐데 엘리오 파동에서 오늘은 분봉으로 보는 겁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다 차트 분석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금 봐야 될 게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이 피보나치 비율 있죠? 이걸로 볼게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자, 이 모습이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요.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이 0.618, 0.33 있잖아요.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자연현상에서 이런 패턴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은요, 이 차트 분석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중에서도 피보나치 아크랑요, 펜이랑 시간대와 되돌림이 있어요. 네 가지를 이용을 많이 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 중 제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조정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 오늘 좀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부터 좀 중요한 한 가지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 N자형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 N자형 파동이요. 그쵸? 이 N자형 파동이 나오는데 과연 어느 정도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제 제가 이거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데요. 히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1차 선이라고 하면 1차 급등이라고 하면 분봉상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잖아요. 이 N자형 파동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지지받을지 여기서 지지받을지 여기서 지지받을지 이것을 지지받을지 이것을 지지받을지 그쵸?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주도주에서는요.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PL1라인이라고 하거든요. PL1라인이라고 하고 피보나치 1라인이요. 피보나치 라인 1 이거는 PL2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3라인, 4라인, 5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대장주나 대장주 후보들은요. 1과 2라인에서 있잖아요. 1과 2라인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이 N자형 파동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장전에 뭐를 체크했죠? 장전에 이슈를 막 체크했잖아요. 섹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부각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을 체크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거를 제가 아침에 간종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간종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간종을 해놓는데 간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그게 이 장전 이슈가요.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장중에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오는지 관련주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상승이 나왔다면요. 바로 공략하진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바로 공략하는 건 약간 너무 고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숙한 부분이라서 이게 1차 급등할 때 이게 분봉 1차 급등할 때는 이게 바로 매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1차 급등이 나올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개별적으로 재료가 부각이 돼서 1차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1차가 급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섹터의 전체적으로 이슈들이 장중의 이슈라든지 장전 이슈가 실제 뭐죠? 그 관련주들에게 이렇게 수급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별 재료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종목이 다 상승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전체적인 종목이 다 상승하면서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오늘 눌림을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눌림을 공략한 거는요. 이렇게 어설픈 2등주들이 아니에요. 2등주들 후보가 아니라 1등주 위주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1등주 위주로요. 그렇죠? 1등주 후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그래가지고 섹터 전체 수급이 들어온 것이 빠르게 파악이 되었다면 거래량 거래대금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거래량 거래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탄력도까지 고려를 해서 1등주가 뭔지 판단한 다음에 1등주가 나왔다면 이제 이 구간 있잖아요. 1등주 후보에서 잘 공략하는 이 구간에서 공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기 그 시장에서 월 억대 이상 꾸준한 수익을 낸 시점 고수들 주도주 돌파라든지 눌림 매매 강의를 제가 한 20명 정도한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고수들이 뭐 조금 관점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타점은 비슷해요. 그 중에 이제 10명 정도가 강조를 똑같이 했어요. 어떤 걸 강조했냐면, 이 주도 섹터 1등주 있잖아요. 주도 섹터 1등주는요, 보통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올 때, 조정은 얇고, 그 다음 탄력이 강하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급등이 나올 때 공략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부분은 1등주를 이제 이때 아까 잘 파악을 했어요. 섹터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으면서 그 재료가 먹히면서 섹터 전체적으로 센터 관련주에 전체적으로 다 수급이 들어온 거를 포착했다면요. 그 다음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눌린 타점. 그렇죠? 왜냐면 이 눌림에서 이제 또 강한 종목 있잖아요. 히림처럼 강한 종목들은요. 삼부토건도 있고 한미글로벌도 있는데 삼부토건을 공략도 했고 히림도 공략을 했으니까 이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1등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 2등주는 여기서 반등이 오는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강한 종목들은 여기서, 그나마 강한 종목들은 여기 이 두 구간에서, 그리고 쫄병들은 이제 여기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죽죠. 2차 반등 안 나오고 거의 이렇게 죽습니다.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드려 본다면, 실전 고수들이 1등주 매수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도 섹터를 다 파악하는 거는 했다고 쳐요. 이제 실전 고수들은 다 어느 정도 파악해요. 이때 공략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때는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놓아주라고 합니다. 강의에서. 그리고, 이때 잘 파악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 때 공략을 해보는 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디서 공략하냐면 1번 이 눌림이 끝나는 구간에서, 이 눌림이 끝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로 따지면 예를 들면 여기요. 이 눌림이 끝나는 구간에서 조정 얇게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눌린 구간이라고 저거 1번 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꼬리 달고 방금 여기처럼 여기서 꼬리 달고 다시 상승 전환으로 상기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꼬리 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가네.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돌파 추세예요. 돌파 추세.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눌림이라면요. 1번 구간이라고 할게요. 노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돌파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돌파 추세 2번이라고 합니다. 2번 타점. 그리고 마지막 3번 타점이요. 이 오전장 고가 돌파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3번 타점이에요. 돌파.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오늘 여기서 공략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요. 이게 눌림 확인하고 나서 N자형 2차 돌파 나오는 그런 돌파 추세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손절은요, 이 아래꼬리 있잖아요. 이 1라인 아래꼬리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는 그런 원칙을 지고 접근하는 돌파 추세, 정확하게 말하면 2번 타점이죠. 1번 타점이 눌림이고 2번 타점이 그 다음에 반등 확인하고 2차 돌파로 가는 그 구간 돌파 추세. 그리고 3번 타점이요. 이 정고점을, 오전장 정고점을 뚫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3번 타점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들이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은 세 가지 타점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이 3번 구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구간에서 1등주는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보자면, 시장 고수들 모두 당일 섹터 1등주에서만 공략하라고 매매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강력한 1등주를 파악을 했다면요, 여기서 대기를 하잖아요. 이게 실전 고수들도 대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은 그런 실전 고수들도 대기를 하고 그 밑에서 배운 제자들도 다 여기서 이제 대기 매수세를 엄청나게 흐름을 보고 대기 매수세, 대기 매수세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도주가 여기서 대기 매수세가 이게 반등 나올 때부터 이제 물량이 크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반등이 크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면요, 엄청난 그 제자들과 고수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막 들어가요. 이 수급을 쏠리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면서 그 큰 손들의 집합제들이 주도하는 이 종목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파동이 강력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2차가 1등주 위주로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쏠림이 들어오면서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몇 고수한테 배울 때 그분 제자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그 당시에 200만원짜리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 1000명이면 이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10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방에 그 배우로. 근데 이 사람이 1000만원씩만 들어간다고 쳐봐요. 여기서요. 한 사람이. 고수가 선도 매수세로 여기서 예를 들면 들어가줬어요. 돌파 추세 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제자들도 조금 늦게
탄입한 집안들도 이제 대기 매수세 그 물량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 파동이 나옵니다. 이게 100억이에요. 100명이 1000만 원씩만 들어가도. 그래서 제가 이들의 이제 응집력이 강한 매수세들 있잖아요. 매수세들이 이렇게 크게 1등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설명드려요. 엘리엇 파동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잠깐 아까 위를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1파동 있잖아요. 1파동보다는요, 이렇게 조정 나오고 나서 3파동이 파동이 좀 더 가파르다고 했어요. 그쵸? 1파동은 좀 완만하게 갖고 눈치를 채기 어렵다면요, 이제 조정 받고 나서 이렇게 2파동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뚫대요. 이게 좀 더 가팔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동이 엄청 가파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간이요. 단기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가파르는 구간 있잖아요. 1등주는 이렇게 1차 파동보다 이게 2차 파동이 가파르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장주, 당일 대장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조정이 좀 이렇게 얇게 받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은요 가파라요. 1차 파동에 비해 가파라요. 여기 가파른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가파르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는데 이제 2등주부터는요 조금 덜 가팔라요.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조금 더 가파르게, 이거랑 비슷한 각도라고 할게요. 각도론으로 따지면 이게 걔네 각도론 이념에서 나온 거예요. 1차 파동에서 그 대기 매수 뭐라고 해야 돼요? 놓친 사람이 이제 조정받고 다시 2차 파동이 나올 때 1등주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제자와 그 실전 고수들과 그런 제자들이 엄청 매수가 결집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나온다는 거고, 근데 1등주가 아닌 종목은 왜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냐? 그나마 이 정도는 비슷한 각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률 기회가 나와요. 그리고 오전자 고파 돌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등주 이하로부터는 이렇게 꺾이잖아요. 완만하게 이렇게 조정받고 더 조정받으면서도 이게 각도도 이렇게 완만하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1등주가 아니라는 거 파악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쫄병으로 막 달려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쵸? 쫄병으로 막 달려오는 것들이요. 이것도 다 1파동 때 갔을 텐데 이게 1등주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파악했죠. 거래대금도 안 들어와요. 거래대금 보시면 여기요.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눌림이 왔을 때도 1등주 이하 종목에서 눌림이 왔을 때도 관심을 사람들이 안 가져요. 대기 매수세가 없어요. 왜냐면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거 1등주 아니었네 하고 여기서 팔수가 더 팔겠죠. 오히려 팔고 도망가겠죠. 그리고 다시 1등주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 4, 4등주부터 이제 쫄병들은요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안 오고요, 이렇게 반등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오는 척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1등주 후보와 먼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1등주인 종목들은요 이렇게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2차 상승을 하고 나서 강하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2차 상승 가고 나서 이제 다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왔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상한가 잠길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2차 돌파가 나온다면은 제가 말한 이런 눌림목 1차, 2차 그리고 돌파 추세, 3차 그리고 돌파, 이 세 구간에서 진입한 사람들 어쨌든 슈팅이 나올 때 다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 테마 1등주에서 제가 오늘 설명한 1, 2, 3번 타점에서 탄력 있는 상승이 1등주에서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등주는요 아무 데서나 사도 수익이 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이 세 가지 타점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것 중에 자기에게 잘 맞는 타점을 연구하고 달고 가까이 되겠죠. 물론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올 때는 손절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피보나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수열을, 이 개념을 차트 분석에 보편적으로 이런 사용하는 1번 이 피보나치 1, 2, 3, 4, 5번 라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살펴봤어요. 이제 여기서 1, 2번에서는 대장주에서 이렇게 잘 나온다라는 거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정법과 활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